반갑습니다. 김원장 글씨 교실 김봉우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손글씨 교과서 2권 42쪽. 아직 저 앞에서 영상에서는 16쪽 할 차례인데요. 그게 이제 받침 글자인데 그거만 자꾸 하면은 진도가 빠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리기가 지루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영상이 문장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이미 올려가 있는 비슷한 영상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손글씨 교과서 2023년 판으로는 이제 이 영상이 처음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A-형 글자, 여기 이제 문장 쓰기인데요. 문장 2권에서는 이제 3권의 문장 필법에서 이제 예비 단계로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글씨가 지금 여기 있는 김원장, 성적 향상, 정확한 필력 향상, 신경민 뭐 이런 식의 글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세로행 모음이 들어가면서 받침이 들어가는 글자를 A-형 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글자 이제 자형을 처음 대하시는 분을 위해서 써야 하며 이런 글자들을 A형. 그러니까 이게 세로형 모음이 들어가면서 받침이 없는 글자를 A형이라고 한다면, 세로형 모음이 들어가면서 받침이 있는 이런 형태를 A-라고 우리끼리 약속하자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글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로행 모음이 들어가면서 요렇게 받침이 없는 글자를 비글자라고 한다면, 동자라든가 여기서 뭐 법자라든가 이런 것은 B- 글자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 한글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가지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번 시간에는 A-형 글자들을 만약에 줄공책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를 얘기하자 이 말입니다. A-형 글자는 A형 글자라면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A형 글자라면 C자를 쓴다면, 여기다 C자를 쓴다면, 이제 조금 올려서 한번 볼까요? 올려서 이걸 쓰는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써봐야 되니까, 이렇게 봤을 때 A형 글자라면은 C자를 여기서, 여기 지금 제가 이게 줄입니다. 이게 이 줄인데 이제 여기 보조선을 끊었죠. 그 보조선의 제일 가운데 있는 이 선이 이게 중앙선이죠. 이 중앙선을 맞춰서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C자를 쓴다면 중앙선에서 제일 가운데다가 쓰고 이 세로액을 이렇게 끄면, 이렇게 하면은 딱 요게 맞아 떨어지죠. 뭐 곁자를 쓴다면, 그러니까 신경민 중에서 이걸 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A형 글자로만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래서 되는데, A-형 글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침을 써야 되니까 글자를 위로, 첫 자음을 위로 살짝 올려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쓰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선이 지금 있는데 그 가상선에서 중앙선을 찾아서 중앙선을 맞춰서 써야 글씨가 줄에서 가시런히 가운데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자면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뭐냐,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면 글자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줄에 서도 글씨를, 왜 줄에 써놓으면 막 글씨가 춤을 치잖아요. 그 말은 글씨가 크고 작고 하면 춤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첫 자음을 중앙선에서 살짝 얹히도록 그렇게 쓰고, 나머지는 이래까지 배운 필법대로 쓰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여기 있는 A-형 글자들이 쉽게 써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제가 써볼게요. 자, 여기서 김원장을 쓴다면, 자, 이게 중앙선입니다. 요 칸 안에, 요 글자 크기 가상선 안에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저 위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중앙선에서 살짝 위에다가 쓰면은 요만큼 되겠죠. 살짝 위에다 쓰니까 요만큼 되겠죠. 요만큼 되고, 이 선에서 이까지 해서 요만큼만 쓰면 되겠죠. 이렇게. 글씨가 너무 작죠, 지금. 그럼 전체로 이 글씨대로 만약에 한다면요, 설명을 위해서 칸을 넓게, 글씨 크기를 크게 잡아갖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 이 가운데 있는 이 선이 중앙선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중앙선에서 김자를 쓴다면, 큼직하게 좀 쓴다면 말입니다. 칸을 좀 잡아서 큼직하게 쓴다면 이렇게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만큼 쓰죠. 이만큼 쓰고 여기서 이 칸만하게 쓴다면 이렇게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원자를 쓸 때는 원은 뭐라 했습니까? 원은 하나의 자음으로 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 써서 여기서 받침을 이래 붙여주면 되겠죠. 자, 장자 써놓고 또 위에 살짝 위에다가 써서 여기서 이만큼 쓰고 받침을 이만큼 붙여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거는 결국 뭔 얘기냐 하면, 이게 중앙선이면 말이죠. 이게 중앙선입니다. 칸의 중앙이란 이 말이죠. 이 보조선 끊었잖아요. 중앙이라면 여기 있는 첫 자음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 이거를 얘기하는데 중앙선에서 위에 얹히도록 쓰고, 세로액은
위로 이까지 글씨를 이까지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이만큼 올리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은 이 선을 그어놨으니까 뭐 눈길을 줄 필요도 없죠. 왜? 간격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이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쓰면은 안에 쓰면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글자가 나오면 글씨가 커져요. 커진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원자를 쓰는데 이 원자를 무작정 이걸 이만큼 써놓고 이만큼 굵게 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만큼 굵게 쓰고 그다음 이렇게 해놓으면 그다음 나머지는 쓰면은 뻔하죠. 뭐 이래 써놓으면 글자에 비해서 우자가 너무 크게 보여서 보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자음으로 취급하고 작게 쓰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첫 자음 들어가듯이 이것도 첫 자음을 여기다가 중앙선에 얹히도록 쓰고 그 다음에 요 간격입니다. 요 간격 첫 택의 간격이 그 자음의 간격이니까 그렇게 맞춰서 가서 여기까지 와서 맞추면 A-형 글자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세워놓은 것이 똑같이 이렇게 라인이 나오면 글씨가 가지런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는 또 한번 써볼까요? 성적 향상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성적 향상. 자, 실제로 A- 글자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있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실제로. 자, 자, 이게 중앙선이라고 그랬죠. 중앙선에서 위에 싹 올려서 이렇게 걸치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좀 칸이 이제 이게 이 영상이 이제 좀 크게 글씨가 크게 보이려고 제가 글씨 좀 크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 또 중앙선만 생각해서요. 이 적자는 이래 되죠. 이렇게 이 적자가 이렇게 되는 적자를 생각납니까? 이게 나야 됩니다. 생각이 안 나면 곤란합니다. 그 뭔 얘기냐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저자의 지읒이잖아요. 저자의 지읒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안 쓴단 말이죠. 자자에 썼는 이 지읒대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어디 되느냐? 자, 장자 쓸 때 그 지읒하고 똑같이 쓰면은 안 된다는 걸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 장자 여기서는 이게 아가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모음의 나머지 부속이 이쪽으로 있으니까 이 지읒을 혼자 다 써도 돼요. 여기. 혼자 다 써도 됩니다. 독방 차지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모음이 오면은 독방 차지하면 안 되죠. 왜? 도 지금 이만큼 써야 돼요. 자기가 이만큼 써야 됩니다. 이 공간을 반을 나눠 써야 돼요. 둘이. 그런데 이 지읒을 이렇게 장자의 지읒처럼 똑같이 이렇게 써주면 여기도 커지고 여기도 이만큼 침범에 들어오니까 이 속이 지금 복잡하고 여는 넓어서 탈이고 여 복잡해서 탈이죠. 그래서 이래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자에 들어가는 지읒은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일권에서 배웠죠. 그럼 이 서자와 저자는 남이 아닙니다. 남이 아니죠. 사천 주면 되죠. 왜? 이 시옷이 그대로 지읒에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써야 글씨가 보기가 좋아집니다. 막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글씨. 자, 히읗 한번 써볼까요? 히읗은 자, 점을 찍고 점을 이렇게 꾹 찍었다 그러죠. 찍고 여기서 달고 와야 되는데 이것을 잘 달아야 돼요. 여기 대롱대롱 이렇게 잘 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동그랗게 가운데다가 이걸 동그랗게 달아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안 달고 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어서 이까요 감김에 이어서 그냥 해버리죠. 그러니까 글씨가 삐딱하게 이래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달하니까 여기서부터 대굴대굴 달아 하나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 정자라는 것은 결국은 다 누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돌린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는 뭔 얘기냐 하면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위에 첫 이걸 선점이라 그런다. 선점 세운 점이죠. 세운 점만큼만 이 띄워서 이 세로획을 끄야 요게 요 모양이 딱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첫 획에 이 세운 점을 첫 획에 이거를 비스듬하지만은 이것도 폭이 있잖아요. 그 폭만큼만 이용을 하고 여기 있는 두 번째 획 또 두 번째 획을 또 쓸데없이 길게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두 번째 획을 이 부분을 그냥 이만큼 또 그어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어떻게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멀찌감치 멀어가지고 그냥 푹 글자가 퍼져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점 하나가 어떻게 이 폭을 얼마 찍냐에 따라서 이게 4입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획은 요게 기만 조금만 남도록 하고 가운데로 딱 끌고 와서 글자를 써야 히읗이 예쁩니다. 히읗이 예뻐야 나머지가 예뻐집니다. 상자 쓰겠습니다. 성자와 상자의 시옷이 다른 점을 한번 보십시오. 이래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성자는 이래 생겼죠. 그래서 상자를 이렇게 쓰면은 이것도 한시 방향에서 갖고 와서 이렇게 달면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뭔 얘기냐면 여기 있는 상자일 때 이 시옷의 모양과 성자일 때 시옷의 모양이 달라져야 된다. 그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상자는 독방 써도 되지만은 성자는 방을 둘이가 나눠 써서 우리 자취할 때 방 그래 막 둘이 쓰고 합방에 쓰잖아요.
이거 방 나눠줘야죠. 그러니까 물건들이 따로따로 놔야죠. 그러니까 이 시옷하고 이 어를 따로따로 놔줘야 되는데 창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 혼자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뭔 얘기냐? 글씨를 이렇게 써놓으면 이렇게 가지런해야 됩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다르지만 글씨 형태는 A 다시 글자지만 글씨의 모양들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보여야 그래야 문장을 잘 쓴 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 이 자간의 거리가 비슷해야 됩니다. 이 자간의 거리. 이 자간, 글자와 글자 사이에 이 간격을 자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간의 거리가 이게 비슷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문장을 쓸 때 성적 항상 하나씩 쓰지 말고 어절 단위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어절이 뭡니까? 띄어쓰기 단위죠. 띄어쓰기 단위로 한꺼번에 성적 향상을 한꺼번에 써야 이게 일정하게 되는데 그런 습관을 안 들이고 한자 쓰고 또 한자 쓰고 한자 쓰고 하면은 이게 뚝뚝 떨어지거나 너무 붙거나 그래 됩니다. 그리고 이 간격은 진짜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붙어도 안 되고 이 글자는 큰 편이니까 조금 떨어져 보이죠. 그냥 작은 글자에서는 거의 이런 작은 글자에서는 이 속에 위에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펜촉 하나 지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살짝 띄워주면서 일정하게 띄워줘야 그래야 글씨가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 참 이게 글씨를 쓴다는 것은 지켜야 될 게 상당히 많죠. 일단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A-한 글자를 중앙선에 맞추어서 쓰는데 첫 자음을 중앙선에 살짝 얹히도록만 쓰면은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 이게 오늘의 강의 포인트입니다. 예, 김원장 글씨 교실 이 동영상 제가 이제 쭉 올리는데요. 뭐 이게 우리가 이 채널이란 것은 뭐 구독자도 좀 있고 뭐 뭡니까 좋아요도 좀 붙여주고 뭐 서로 게 오는 정 가는 정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짓고 계속해서 이제 받침 글씨하고 그 다음에 문장 쓰는 필법을 제가 차근차근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